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방송을 시작합시다. 비트코인은 51,576달러, 그리고 이평선은 일렬로 됐고, 요새 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저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고 ETF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가긴 갈 것 같고, 이 자리와 똑같죠. 지금 이 자리와 똑같다고 봐요. 저는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상승을 하겠죠. 4월 반감기 전까지 저는 16만 달러 이야기를 드렸고, 8만 불 정도가 되면 1억이죠. 이 자리가 지금 1억. 요만큼 남았네요. 요만큼. 그래도 비트코인이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ETF 블랙록은 좀 불안해 보이고, 그래도 간다. 어제 영상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여요. 어제 영상 베타 테스트 코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BTC, 누구를 위한? XRP를 위한 베타 테스트 코인이다.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해외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좀 쓰다 보면 그 첫 번째 파도가 왜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소지하지 않게 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죠. 진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으면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비트코인을 사게 했겠죠. 그런데 ETF를 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모든 비트코인을 지금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발키리, 그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거래가 되어가고 있죠. 거래가. 그러면 하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미국이란 국가가 비트코인 최대 강국, 최대 거래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스타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으면 ETF에 투자해라. 관리를 자산운용사에서 해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적 관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블록체인 기술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데, 비트코인을 사게 하지 않고 전통 자산군의 최대 상품인 주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한다. 이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래서 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을 모아서 블랙록이 먼저 선빵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블랙록이, 미국이나 블랙록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엘살바도르, 북한, 우지한, 중국 많죠. 그러면 블랙록이 얘네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평단으로 보나 개수로 보나 솔직히 근접하기 힘든 그런 비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전쟁으로 봤을 때 블랙록이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고 리스크라고 느끼고 있는 그 집단, 여긴 마이클 셀러도 들어가고 로버트 키요사키 몇 개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애들 것도 갖고 있겠죠. 얘네들이 던지기 전에 블랙록이 먼저 던져버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레디 핑크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ETF로 비트코인 상품,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 그러면 진짜 모질이가 되는 건 얘네들이다. 실상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접어버리면, 이 상품을 접어버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마이클 셀러 또한, 우지한 또한, 중국 또한 지금 가장 큰 혜택을 블랙록 때문에
보고 있는데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 꼴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CBDC, 그리고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브릭스 통화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방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미국 블랙록이 계속해서 남 좋은 일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이 아무리 고래가 된다고 해도 10분에 하나씩 비트코인은 3.125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얘네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얘네들이 그 말하지 않은 침묵 속에는 어떤 정답이 있을까?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예요, 난해. 무엇을 띄우기 위한 몸부림인가? 무엇을 노출하기 위한 소리 없는 아우성인가? 아직도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빨대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먹잇감이죠, 전 세계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걔네들이 계속 상승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지배적인 생각이고, 마이클 세일러 또한, 로버트 키요사키 또한 어쩌면 블랙록과 미 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계속 끌어올려라, 니네들이 광고 홍보해라.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장 참여를 하게 해라. 그리고 돈을 빨아들이고 어느 순간 던져버린다. 이게 저의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은 거의 한 80%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분명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도 위배되는 어떤 시스템이고,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가치 저장 외에는 별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 가치 저장의 의미가 뭐하고 비슷한가요? 미국의 100달러짜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100달러짜리를 마트에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금고 안에 있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돈이죠. 우리나라 5만원권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5만원권도 지금 회수율이 30%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5만원권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계속 5만원권을 프린팅을 하고 있고,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금고, 땅속, 물속, 바닷속, 산속으로 향해지고 있죠. 가치가 있는 걸 그냥 저장만 하고 있다는 거죠. 쓸모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그에 맞게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치를 저장 수단이다. 어디서?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 있는 이 XRP는 참,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어떤 분에게 그런 톡을 보냈어요. 음모론은 역시 현실의 거울이다. 이 피닉스 기사가 지금 슬슬 뜨고 있어요. 코인 마켓캡 기사고,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 올라왔던 이 피닉스 그림 한 장이 XRP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고 지금 이 기사가 다시 도출이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음모론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뭡니까? 결국 음모론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공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XRP를 세계 준비통화로 쓰겠다는 그들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이 컬럼이 있는데, 이 기사도 참 재밌더라고요. 100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다는 그들의 역사적 데이터들이 속속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을 보자고요. 가장 큰 틀을. 과연 이 암호화폐는 무엇을 인류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암호화폐는 이 시대에 왔을까요?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비트코인 뒷면에 있는 그런 무수한 추측과 예측들. 금융이고, 비트코인만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300조 금융시장이 돼버렸어. 비트코인만 1300조의 돈이 묶여있는 이 시장에서 그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금융상품을 블랙록에서 미국에서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거는 뭘까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그게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음모론이라는 결정적 증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 그러면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프로토콜과 XRP의 프로토콜을 잘 보면서 얘네들이 제가 베타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베타 테스트. 비트코인을 가지고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장난질을 쳤을까?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했을까?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는 거래가 진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충분히 그 누군가는 테스트했을 수 있겠죠. 10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래 원장을 쓰는 이 통장을 만드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그때그때 보상으로 주는 게 유리한 방식인가?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부족하면 채워줄 수 있는 그 유통 방법이 맞는 방식인가?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긴 하죠. 어디서? 디지털에서니까. 디지털. 토요일 영상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이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화폐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만들어 놓고 유통량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씩 계속 뿌리는 게 맞는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반정부적, 반민주적은 아니죠. 반정부적, 무정부적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 XRP는 충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일 법한 코인이죠. 요거를 테스트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커버를 했다. 그리고 요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보는 비트코인과 XRP의 비교예요. 충분히 통화 정책일 수도 있겠죠. 재밌습니다. 이 판이 아주.